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인사부터 일반 국민까지 그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은광 대표께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탄두,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 실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즉 핵탄두의 소형화가 됐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 네네. 이 부분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김정은은 아침에 그 발표된 조선중앙통신에서 그 내용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는 김정은과 동생 김여정, 그리고 전략 로켓 사령관까지 해서 이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성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는데 이 소형화가 끝났다, 핵탄두에 답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진데, 그건 우리가 때를 보고 시를 보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핵 타격 능력에 대해서 미국은 결정적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아직은 미국에 날아올 수 있을 정도로 장거리 미사일도 지금은 현재 미한이고 또 핵탄두도 지금 소형화 안 됐다. 그것을 이제 부인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직접적 위협을 좀 가하자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이 이미 작년에 이미 뭐라 얘기했습니까? 작년에 자기들은 이제 그 핵 타격수로 탄두가 소형화돼 있고 그리고 다종화됐다고 이미 끝났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오늘 와서 드디어 끝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니 과거에 한 이야기는 또 뭐이고 오늘 와서 했던 건 뭐냐. 네.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지금 뭔가 이 북한 핵 이런 그 타격력, 특히 탄두의 소형화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상당히 믿질 않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진실 게임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그냥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핵실험까지 핵실험을 한 이유가 핵탄두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이 말대로라면 5차 핵실험은 안 해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의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전적으로 이미 했다라고 했는데 오늘에 와서 또 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지난 4차는 이전에 핵 소형화는 끝났고 수소탄으로 또 넘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새로운 탄이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거는 하도 이제 국제사회가 정확한 기준과 각자 데이터를 가지고 북한이 아직 핵무기 핵실험했으나 그것을 탄도에 올려서 소형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요즘 뭔가 미국의 핵 대전을 선포한다, 그리고 지구를 깨뜨리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말로 끝나는 것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단의 프로파간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주 교수님,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스마트폰을 해킹 시도했고 50명 정도, 거기에 20%, 10명 정도를 해킹했다라고 나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말고 투지폰을 예전에 많이 썼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일단은 해킹 방법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SMS에 그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돌잔치 이런 스미싱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서 내 휴대폰을 원격에서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원격에서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내역뿐만이 아니고 회의, 주변 사람의 말까지도 전부 다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이 과거에는 투지폰을 쓰긴 썼지만 최근에는 보안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쓰게끔 허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안 기능이 잘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이고 암호화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전에 목소리를 가로채서 녹음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미 들어가서 녹음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 부분이 이제 보안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미 다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김은광 대표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럼 외교 안보 라인이기 때문에 국가 기밀도 빠져나가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건 전혀 피해가 없었다라고 지금 국정은 이야기하죠. 지난 2월 말 3월 초니까 한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집중적으로 이런 공격이 있었고 그 정황을 포착해서 사전 조치했더니 크게 만져면 피해가 없었다. 또 국방부는 1월 말과 2월 초 사이에 10대의 컴퓨터가 다 털렸는데 마침 거기에는
뭔가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또 보안 검사를 받았고 그런 게 별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피해를 입을 그 전야에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믿는다고 하면 잡았을 뿐이지 사실은 뭡니까 국가 제일 최고의 그런 뭐 정보를 다루는 회의에 저기에 도청기가 지금 하나 와서 뱅뱅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사실은 뭔가 이 주요 인사들인 경우에는 뭔가 이 지급폰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용 폰인가. 그렇지만은 그 지급폰이 됐든 뭐 자기 개인 폰이 됐든 그걸 하나 털면 본인이 그 중요한 프라이버시도 있겠지만은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요 인사들과 연계망 주소록이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메시지만 터져 몇 개만 퍼즐 딱딱 따내도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큰 중요한 회의의 그 전체 어떤 상황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벌써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코앞에 닿았다. 그리고 한번 그 매우 위험한 순간까지도 겪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개인들도 이제 이 스마트폰 자체에 보안 프로그램 깔지 않습니까? 네. 내게 해킹이 됐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면 이렇게 또 외교 안보 라인이라면 매일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예전에 이탈리아 해킹팀 네. 얘기 나왔을 때도 화제가 됐던 건데요. 소위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취약한 부분이지만 백신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사고 파는 암거래 시장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고가로 그걸 사고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네. 백신으로도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백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잡아낸다라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어떤 뭐 스미싱이라든가 이메일 출처 이상한 걸 함부로 안 열어보는 게 사실 최선의 대책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잘 안 눌러보게 되더라고요. 네, 또. 그렇지만 그 사람의 유혹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같은 경우에도 누구 돌잔치 하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눌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업체까지도 공격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지난 그 2013년인가요? 320 이 북한 그 APT 공격 때 바로 이 보안업체에 이 솔루션을 갖다가 마치 그 공격 코드인데 그 솔루션 그 백신인 양 그 가상을 해가지고 이 6개 그런 방송사 3개 은행들의 업데이트 서버에 들어갔거든요. 왜? 이게 백신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 공격 코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전체 직원들의 컴퓨터가 뻥 하고 이제 멈춰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지워지고. 이번에는 뭐냐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이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인터넷 뱅킹할 쓰는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솔루션을 만드는 그 본사, 그 제작 업체의 내부 전산망을 공격해서 그걸 장악해 버렸어요. 네. 근데 정말 이게 일이 커지기 전에 우리 해당 당국이 지금 그걸 적발했고 조처를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 돈이 막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희 어떤 뭐 정말 많은 국민들 적어도 2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이 인터넷 사이버 정보가 있는 그런 은행들이 완전 뒤죽박죽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초래되었죠. 사전에 이제 그게 방지됐습니다. 네. 김승규 교수님, 뭐 인터넷 뱅킹 안 할 수도 없고 공인인증서 안 만들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만드는 보안업체의 보안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안업체의 보안 상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해야 되죠. 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게 사실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안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포털 사이트라든가 여러 인터넷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해킹이라는 것이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면 내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스미싱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친구한테 문자가 오니까 클릭한단 말이죠. 예. 내가 피해자가 됨과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새 해킹을 막으려면 이게 전파되는 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업체들이 본인이 해킹 당했을 때 내가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고 해킹당한 코드를 빨리 공유해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 업체에서는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도 강제화시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상 조짐이 있다는 걸 안 안 했죠. 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도화를 통해서 이런 정보 공유 같은 것을 좀 원활하게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김웅호 대표님 이런 뭐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북한이 사이버 테러 상당히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했군요. 아, 그럼요. 저희가 북에 2004년도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제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국정원에 알려드린 내용이 바로 사이버 부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력들을 구비해서 지금 뭔가 전면적인 어떤 공작에 들어갔다. 그래서 2003년, 3년 1.25 인터넷 대란을 처음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네. 수만 번, 3만 번 이상은 됩니다. 그게 공격을 당했어요. 특징적인 공격은 우리가 원 바이러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도스 공격, 에이피트 공격 꼽을 수 없으면 많습니다만은 그런 공격들이 북한이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건 그만큼 그 부대를 121구를 포함한 사이버 부대가 있다는 것이고 예. 그 부대들이 적어도 93년도부터라고 하면요. 적어도 20년 이상의 그런 뭔가 이 전투 그런 실적과 양성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계 북한 사이버 역량이 3이냐 4이냐 하는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실제 북한 사이버 부대는 규모 면에서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그 머리가 좋은 영재들, 수재들을 뽑아가지고 그 규모가 해마다 이제 그 편성되다 보니까 가장 젊은 그런 가장 애어린 그런 전투원들이 북한 사이버 부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은 뭔가 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그런 군인들이 이 사이버 해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사이버 부대들이 옛날하고 좀 크게 부대 개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자동차 공장에서 뭐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기를 달고 인테리어하고 바퀴를 달듯이 여기 사이버 어떤 그 청와대를 공격한다. 그러면 그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 코드가 만들어서 실천되기까지 모든 게 요소가 붙어가지고 생산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나 공업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이버 부대의 어떤 그 존재와 그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가대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세평가하는 것은 더더욱이 좀 우다 이런 거 이제 이해가 되십시오. 네. 김승주 교수님도 뭐 과거 사이버 테러부터 지금까지 계속 네. 봐 오셨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좀 계속 변화하면서 좀 많이 발전돼 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분명히 해킹 기술 수준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건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011년 농협 사태도 있었고요. 2013년 뭐 320 사태도 있었고 2014년 한수원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우리 정부가 북한 소행이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항상 후속 기사나 댓글을 보면 이걸 어떻게 믿나 네. 이 얘기가 항상 근거가 나오거든요. 어디냐 뭐 이런 예. 얘기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보면 몇 달 전에 글로벌 보안 업체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 분석한 자료가 뭐였냐면 미국이 소니 픽처사가 해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니 픽처사를 해킹한 팀과 320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팀은 동일 팀이다라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예. 근데 미국 정부가 소니 픽처스는 북한이 배후에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320도 북한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정보기관이 어떤 분석 결과를 내놨을 때 단순하게 IP 주소만 갖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을 봤을 때 분명히 향상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좀비 PC입니다. 이 부분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고 있죠. 예. 그렇죠. 이 좀비 PC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피해를 당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가해자가 된다는 뜻이 좀비 PC는 북한의 이 그 사이버 테러 그 해킹이나 그 테러에 의해서 내가 일단 침해를 당했습니다.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네. 저희 어떤 사용자의 주인의 그 지령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되고 게임되고 하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 사이버 부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네. 여기 청와대에 접속하라, 국방부에 접속하라는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인이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돌아가는 이런 PC를 좀비 PC라죠. 쉽게 말하면 북한 사이버 부대의 악성 공격 코드에 감염된 PC를 좀비 PC라는데 예. 그 좀비 PC가 사실은 뭐 2009년도 디도스 공격 때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한국에만도 86만 대가 좀비 PC가 청와대 공격에 동원됐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컴퓨터가 자기 대통령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는데 동원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이제 그 포맷시키고 한 방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네. 초기화시키는 거. 그런 통계에서 시각이 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보안에 대한 의식도 많이 계도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국정원이 좀 계측해 본데 하면 한 1만 대 정도라고 네. 이제 발표가 나왔죠. 예. 그것만 해도
어떤 대상을 하나 정말 뭐 완전히 서버 다운시킨다든지 또 다양한 목적의 공격에 활용되기는 충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그 뭐 해당 기관의 어떤 그런 계속적인 계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 개개인들이 자기 컴퓨터가 북한의 어떤 사이버 그런 부대의 조종하에서 막 우리 나라를 공격하는 데 동원되지 않도록 이 일정 기간에 포맷시키고 뭐 보안에 관심을 돌려야 되겠죠. 네. 김승유 교수님께 끝으로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집중적으로 나올 텐데 네. 과연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정부 뭐 많은 예산 투입하고 많은 인력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산 시스템이 IT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허점들이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일해본 사람 경험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안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지만 곧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악성 코드가 빨리 전파되는 거, 확산되는 걸 막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된 법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근본 취지가 뭔지를 한번 보고 그 토대 안에서 독소 조항이 있으면 그걸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근본 취지를 조금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김은광 NKT 시견대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